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던 작년 5월이었었죠. 예. 이 바른정당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룩 패스, 안 보고 가는 패스. 그러니까 공항 입국장 자동문을 나오면서 예. 공항 캐리 있잖아요. 가방을 쭉 그냥 무심코 밀리니까 보좌관이 와가지고 그 가방을 딱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노룩 패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항 프리패스가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프리패스입니다. 예,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의 공항 프리패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타는데 신분증 없이 패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항공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작년 7월부터였나 신분증이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건데요. 예. 이 지난 7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예. 워낙 뭐 국회의원이니까 바쁘잖아요. 탑승 시각이 거의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절대 비행기 사실은 못 합니다. 의원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어허. 대한항공 쪽 의전실 직원한테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탑승권 발급까지 다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이고 어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늦어져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한다 치죠. 미리 조금만 해주세요 의전실에서. 그런데 신분증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출발장에서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이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 당연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없이 나는 신분증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이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신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보증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가 돼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몇 시간 만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둔 상태가 돼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증과 가방 신용카드를. 안에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를 넣어서 비행기를 가방을 다 태워버렸다? 보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때뿐만 예. 아니라 돌아올 때도 프리패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 안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 제주도 가는 것도 공부가 아니고 가족여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더 갔으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우리 여론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항 프리패스에다가 거짓말까지 한 논란에 휩싸인 김성태 원내대표. 이 뉴스의 행간 가보죠. 첫 번째 인간은 공항만 프리패스한 게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언론 보도도 프리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패스가 처음 보도된 게 사흘 전인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예. 한 경제신문이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예. 다른 언론도 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몇 시간 만에. 사과까지 한 거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해당 신문의 보도가 2시간 만에 포털에서 또 해당 신문의 온라인 매체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 자신들이 단독 보도를 해놓고 그걸 또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후속 보도를 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뒤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덧붙여서 반영한 기사를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단독 보도했으면 특종한 건데 네. 특종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서 거기에 김 원내대표의 사과 멘트를 넣은 다음에 그 기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희한하네요. 한마디로 언론을 프리패스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계 관행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감쪽같이 사라진 프리패스 기사.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홍준표 대표가 출입 금지시킨 바로 그 언론사였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언론사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하려던 그 참이었는데. 예. 기껏 단독 보도한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예. 홍준표 대표가 한때 전쟁을 선포했던 종편 TV와 같은 언론사 계열입니다.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다 나오네요. 어딘지. 지난 2월 홍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유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해서 예.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출입 금지시키고 취재 거부를 했거든요. 다 아시니까 그냥 말할게요. MBN이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고 여기서 그 다 해당 얘기했었고. 신문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출입 금지 시킬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그 조치를 원만히 해결하자라고 해서 해제를 했어요.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만 남겨놓고
그리고 출입금지. 닷새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열 신문이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 기사를 보도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벌어진 거예요?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은 정치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요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요청 없이 이뤄질 수도 있죠. 알아서 네. 알아서 패스시켜주는. 지만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묻혔다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사 나왔으면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의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그럴 텐데 김기식 원장 사태가 워낙 크니까 예. 그 사태에 사실은 슬쩍 묻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크니까 거기에 뭐 돈 하나 쪼만한 거 던진다고 해서 파문이 커지진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언론사가 언론계 관행하고도 맞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서둘러서 기사를 내렸을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요청을 했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를 거꾸로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가 덮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똑같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나왔습니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2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선 건데요. 자, 이러면 또 어떤 국면이 연출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연구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미래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홍익표입니다. 네네. 일단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좀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건입니까? 네, 김성태 의원이 지금 그 공항공단, 한국공항공사죠. 네.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네. 캐나다, 미국을 2차례, 2015년 2월과 2015년 12월에 2차례 방문을 한 겁니다. 같은 지역을 2번 같은 주제로 갔다 방문 목적도 또 같은 거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피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단체의 그 지원을 받아서 간 거는 뭐 포괄적 뇌물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또 동일한 그 현상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그런 현상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것이 지금 김성태 의원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산업이 그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산업위의 그 산하단체 40여 개가 넘는 산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협회 쪽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하면 아마 다 차례차례 뭐 관련 내용이 나올 텐데 네. 이미 저희가 몇 개 확인한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적으로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2011년에 최경환 의원이죠. 이때 2011년은 최경환 의원이 지경부 장관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의 실세고요. 예. 2011년에 한국석유공사에 아예 공문을 보냅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 시찰 협조 요청을. 해외 시착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캐나다하고 미국을 가는데 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전직 장관인데다가 네. 당시 그 실세 의원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 혼자 갔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이.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실명을 다 밝히기 어려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다 있고요. 예. 지금 일부 모든 당,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의원 또 심지어 19대 당시에는 정의당도 포함돼 있고요. 다들 여야 의원들이 다 19대 소위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는 네.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이런 출장을 가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있었고 네.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바람직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김영란법 이후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의원님이 지금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위 그 산하 피감기관들이 예. 그 해당 의원들의 그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를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아직 전에 다 취합은 안 됐고요. 네. 일부 됐고 예. 또 산업위뿐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상임위의 산하 그것도 다 함께 지금 저 자료를 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에서도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시찰이란 명분하에 네. 개별적으로 혼자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것도요. 어허. 그러면 일만 되면 알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 지금 야당이 김기식 원장의 해외 그 출장을 문제 삼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홀로 출장이었던 부분 하나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비서를 그러니까 대동하고 왔던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 출장은요. 네. 여러 차례 지금 있고요. 예. 그거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2모 의원, 네. K모 의원 다 혼자 가신 게 국가보훈처에서 혼자 가신 게 있고. 예.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최경원 의원 사례는 아예 혼자 가신 거고요. 어허. 예. 그다음에 이 보좌진을 대동해서 간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상임위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저는 그냥 제안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한번에 이번 기회에 네. 자꾸 이게 무슨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나 19대까지 국회의원 했던 대부분은 아마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한다면요. 예. 그러면 이게 모두 사례가 취합이 되면 일괄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일단은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하면 네. 언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네. 잠깐 그 어떤 말씀이세요? 좀 더 풀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송희영 주필 사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예.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언론인들 대상으로 사실상 로비성 그런 어떤 해외 시찰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언론인 해외 시찰이나 네. 해외 출장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지금 언론인 지원 케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지금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인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한 그 공세가 과도한데 이게 단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겁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네.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 재윤경 대변인 명의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공세는 전형적인 정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먼저 한 것이죠. 김성태 대표의 공세의 문제점은 첫째, 네.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피감기관과 관련돼서 업무 연관성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업무 연관성을 봐야지 단순히 산하기관 간 걸 문제 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 문제 제기할 때 김기식 원장이 해외 출장 간 것이 업무와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냥 피감기관 돈 받아서 갔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마치 부적절한 보좌진도 아니고 마치 자유한국당이나 김성태 대표는 여의도에서 하는 모든 여성 보좌진은 성적 대상이나 단순히 차심부람하는 그런 어떤 이 단순 역할만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성 비하적한 인식이라고 보는데 예. 그 보좌진과 같이 갔던 특히 여성 보좌진과 같이 갔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여성 보좌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합니다. 여성 기자분들도 그러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마치 이거를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모호하게 그러면은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보좌진이랑 간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매우 부적절하게 마치 이런 것들이 바로 펜스룰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 여성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비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투 국면이
진행되고 이 상황에서 네. 도리어 아주 대놓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518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요 내용을 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외유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유를 간 사람이 금융감독 원장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유라는 것이 좀, 잘못된 프레임인데요. 네네. 분명 거기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장을 간 겁니다. 네네. 외유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외유성 출장이라고, 그 출장이 외유인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외유성 출장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출장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냥 외유성 출장이나 프레임을 건 거고, 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물론이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자격이 없고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예. 자, 아무튼 근데 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원장을 고발까지 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래서 이 전수조사한 거를 다 한번 공개해서, 네. 기왕이면은 만약에 법원의 의견을 봐야겠죠.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포괄적 뇌물죄가 형성된다면, 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간 모든 국회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포괄적 뇌물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포괄적 뇌물죄로 성립이 안 돼요. 업무 연관성과 관련돼서 네. 또 그것이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그런 것을 로비가 성공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을 했다면 어떤 뇌물죄가 구체적인 뇌물죄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예. 행정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미 판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개헌 국면, 그다음에 김기식 원장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재벌 개혁이나 네. 금융개혁, 예. 금융권의 예. 이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이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더미래연구소 운영 이사를 맡고 계시기도 하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가 김기식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거액의 후원금을 거의 땡처리하다시피 한꺼번에 썼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리어 김기식 원장의 쓴 행태를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행태예요.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 보좌진들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대규모 거액을 지불하고 본인이 회수해 간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에는요, 과거에. 잠깐만요. 보좌관한테 줬다가 의원이 다시 회수해간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저희가 다 의원들이 더미래연구소는 우리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개인당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각출해서 만든 연구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후원금의 일부 금액을 기부했는데 이것은 선관위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의원 모임의 싱크탱크 격으로 더미래 연구소를 만든 거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직접 이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냈고요. 네. 그다음에 매달 저희가 여기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보적인 사회경제적인 정책이나 과거 야당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경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기식 당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부 정치자금 중에서 여기에다 기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고 선관위의 모든 합법적 절차를 밟은 이후에 지출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돈 세탁도 아니고 본인이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다단계 셀프 돈 세탁 그거는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자주 하는 수법이지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던 작년 5월이었었죠. 예. 이 바른정당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룩 패스 안 보고 가는 패스. 그러니까 공항 입국장 자동문을 나오면서 예. 공항 캐리 있잖아요. 가방을 쭉 그냥 무심코 밀리니까 보좌관이 와가지고 그 가방 딱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노룩 패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항 프리패스가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프리패스입니다. 예,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의 공항 프리패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타는데 신분증 없이 패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항공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작년 7월부터였나 신분증이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건데요. 예. 이 지난 7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예. 워낙 뭐 국회의원이니까 바쁘잖아요. 탑승 시각이 거의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절대 비행기 사실은 못 합니다. 의원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어허. 대한항공 쪽 의전실 직원한테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탑승권 발급까지 다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이고 어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늦어져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한다 치죠. 미리 조금만 해주세요 의전실에서. 그런데 신분증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출발장에서 보안 검색 직원이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 당연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없이 나는 신분증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이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신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보증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가 돼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몇 시간 만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둔 상태가 돼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증과 가방 안에 신용카드를.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를 넣어서 비행기를 가방을 다 태워버렸다. 보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때뿐만 예. 아니라 돌아올 때도 프리패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 안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 제주도 가는 것도 공부가 아니고 가족여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더 갔으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우리 여론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항 프리패스에다가 거짓말까지 한 논란에 휩싸인 김성태 원내대표. 이 뉴스의 행간 가보죠. 첫 번째 인간은 공항만 프리패스한 게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언론 보도도 프리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패스가 처음 보도된 게 사흘 전인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예. 한 경제신문이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예. 다른 언론도 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지금 언론인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한 그 공세가 과도한데 이게 단지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겁니까?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해봐서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 재윤경 대변인 명의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공세는 전형적인 정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먼저 한 것이죠. 김성태 대표의 그 공세의 문제점은 첫째, 네.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피감기관과 관련돼서 업무 연관성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업무 연관성을 봐야지 그 단순히 산하기관 간 걸 문제 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 문제 제기할 때 김기식 원장이 해외 출장 간 것이 업무와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냥 피감기관 돈 받아서 갔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마치 부적절한 보좌진도 아니고 마치 자유한국당이나 김성태 대표는 여의도에서 하는 모든 여성 보좌진은 성적 대상이나 단순히 차심부람하는 그런 어떤 이 단순 역할만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성 비하적한 인식이라고 보는데 예. 그 보좌진과 같이 갔던 특히 여성 보좌진과 같이 갔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여성 보좌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합니다. 여성 기자분들도 그러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마치 이거를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모호하게 그러면은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보좌진이랑 간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매우 부적절하게 마치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펜스룰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 여성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네. 비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투 국면이 진행되고 이 상황에서 네. 도리어 아주 대놓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518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외유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유를 간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유라는 것이 좀, 잘못된 프레임인데요. 네네. 분명 거기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했어요. 출장을 간 겁니다. 네네. 외유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외유성 출장이라고, 그 출장이 외유인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외유성 출장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출장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냥 외유성 출장이나 프레임을 건 거고, 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물론이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자격이 없고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똑같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나왔습니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2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선 건데요. 자, 이러면 또 어떤 국면이 연출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연구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미래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네. 일단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좀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건입니까? 네, 김성태 의원이 지금 공항공단, 한국공항공사죠. 네.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네. 캐나다, 미국을 2차례, 2015년 2월과 2015년 12월에 2차례 방문한 겁니다. 같은 지역을 2번, 같은 주제로. 갔다 방문 목적도 또 같은 거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휘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간 거는 포괄적 뇌물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또 동일한 현상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세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것이 지금 김성태 의원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산업이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산업위의 산하단체 40여 개가 넘는 산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협회 쪽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하면 아마 다 차례차례 관련 내용이 나올 텐데 네. 이미 저희가 몇 개 확인한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적으로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대표적으로 지금 2011년에 최경환 의원이죠. 이때 2011년은 최경환 의원이 지경부 장관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의 실세고요. 예. 2011년에 한국석유공사에 아예 공문을 보냅니다. 최경환 의원실에서 시찰 협조 요청을. 해외 시착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캐나다하고 미국을 가는데 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전직 장관인데다가 네. 당시 실세 의원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 혼자 갔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이.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실명을 다 밝히기 어려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다 있고요. 예. 지금 일부 모든 당,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의원 또 심지어 19대 당시에는 정의당도 포함돼 있고. 사과까지 한 거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해당 신문의 보도가 2시간 만에 포털에서 또 해당 신문의 온라인 매체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신들이 단독 보도를 해놓고 그걸 또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후속 보도를 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뒤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덧붙여서 반영한 기사를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단독 보도했으면 특종한 건데 네. 특종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서 거기에 김 원내대표의 사과 멘트를 넣은 다음에 그 기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희한하네요. 한마디로 언론을 프리패스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계 관행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감쪽같이 사라진 프리패스 기사.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홍준표 대표가 출입 금지시킨 바로 그 언론사였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언론사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하려던 그 참이었는데. 예. 기껏 단독 보도한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예. 홍준표 대표가 한때 전쟁을 선포했던 종편 TV와 같은 언론사 계열입니다. 그럼 얘기 안 해도 다 나오네요. 지난 2월 홍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런
유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해서 예.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출입 금지시키고 취재 거부를 했거든요. 다 아시니까 그냥 말할게요. MBN이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고 여기서 그 다 해당 얘기했었고. 신문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출입금지 시킬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그 조치를 원만히 해결하자라고 해서 해제를 했어요.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만 남겨놓고 그리고 출입금지. 닷새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열 신문이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 기사를 보도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벌어진 거예요?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은 정치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요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요청 없이 이뤄질 수도 있죠. 알아서 패스시켜주는. 지만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묻혔다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사 나왔으면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의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그럴 텐데 김기식 원장 사태가 워낙 크니까 예. 그 사태에 사실은 슬쩍 묻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크니까 거기에 뭐 돈 하나 쪼만한 거 던진다고 해서 파문이 커지진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언론사가 언론계 관행하고도 맞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서둘러서 기사를 내렸을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요청을 했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를 거꾸로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가 덮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그 여야 의원들이 다 그 19대 소위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는 산하기관이나 그 피감기관에서 이런 출장을 가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있었고 일반적인 그 관행이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바람직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김영란법 이후에는 이것이 그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그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의원님이 지금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위 그 산하 피감기관들이 그 해당 의원들의 그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를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아직 다 취합은 안 됐고요. 일부 됐고 또 산업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의 산하 그것도 다 함께 지금 저 자료를 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시찰이란 명분하에 개별적으로 혼자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것도요. 그러면 일만 되면 알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 지금 야당이 김기식 원장의 해외 그 출장을 문제 삼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홀로 출장이었던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비서를 그러니까 대동하고 왔던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 출장은요. 여러 차례 지금 있고요. 그거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2모 의원, K모 의원 다 혼자 가신 게 그 국가보훈처에서 혼자 가신 게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최경원 의원 사례는 아예 혼자 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보좌진을 대동해서 간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상임위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저는 그냥 제안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한번에 이번 기회에 자꾸 뭐 이게 무슨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나 19대까지 국회의원 했던 대부분은 아마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한다면요. 그러면 이게 모두 사례가 취합이 되면 일괄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일단은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하면 언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잠깐 그 어떤 말씀이세요? 좀 더 풀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송희영 주필 사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인들 대상으로 사실상 로비성 그런 어떤 해외 시찰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그 언론인 해외 시찰이나 해외 출장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지금 언론인 지원 케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지금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